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31일 후쿠오카, 카나가와, 홋카이도, 도쿄 등에서 총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6,912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7,62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도쿄와 카나가와 후쿠오카에서 총 3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897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1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남녀 총 5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4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며 1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6일 만에 1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80대 남성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236명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305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 중 1일 신규 감염자 수의 일주일 평균은 기준인 20명 중 12.1명으로 달성하였으나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52.9%로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주당 증가 비율은 1.7로 주당 증가율이 2배에는 미치지 않으나 일정 정도의 증가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도쿄의 신규 확진자 수에 누락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도쿄는 매일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 보고를 보건소에서 집계하여 보건소의 정식 보고를 토대로 매일 발표하고 있으나 일부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집계한 PCR 검사의 양성자 수와 보건소에서 발표한 의료기관의 감염자 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160여 명분이며 이 같은 상황이 2주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쿄는 현재 의료기관 등의 양성자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가 보고한 감염자 수가 틀린 것인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이가 나는 발생기간이 긴급사태 선언기간의 검사건이므로 도쿄의 발표 기준으로 긴급사태 선언 해제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확진자의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2번이나 누락과 중복으로 인해 과거 통계 데이터를 수정한 일이 있었죠. 확인해보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게 실제로 누락된 거라면 한두 명도 아니고 160명이니까 긴급사태 해제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선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기타 큐슈시에서는 30일 새롭게 12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큐슈시에서 감염이 확인된 것은 9일 연속으로 총 97명이 되었습니다. 10대부터 80대 남녀 12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중 2명은 감염 경로 파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10대 여자 3명과 남자 1명 총 4명은 코쿠란 미나미구에 있는 모리츠네 초등학교 학생으로 이달 28일 감염이 확인된 여학생과 같은 반입니다. 모리츠네 초등학교에서는 이달 25일부터 학교가 재개하였으며 감염이 확인된 5명의 아동도 등교하였으므로 키타큐슈시는 이 초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31일 감염이 확인된 4명의 아동은 모두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학교는 소독 작업 후 재휴교에 들어갔습니다. 키타큐슈시에서 감염자가 연달아 확인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의 재지정은 실시하지 않을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危機感を持って中止をしていますが、かなりの部分を追っかけられているという部分もありますので、今の段階で何か新たに緊急事態宣言を再指定をするようなことは現時点では考えていません。 니시무라 장관은 감염 경로를 특정해 봉쇄에 임할 생각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유행은 일본 전국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철저히 감염 방지책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긴급사태 선언의 전면 해제 후 첫 주말 도시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의 전면 해제 후 첫 일요일이 된 31일 각지에서는 온 가족이 쇼핑이나 야유회를 즐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종식이 되지 않은 채로 불안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도쿄 긴자의 백화점은 입구에서 직원으로부터 손소독을 받은 고객이 줄줄이 들어섰습니다. 치바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아직 전철은 무서워서 차로 왔지만 수리가 끝나면 바로 돌아갈 것입니다라며 조심하면서도 좋아하는 음식도 살 수 있어서 들떴다며 양손에 든 쇼핑백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코하마시 교외에 위치한 쇼핑몰 토레사 요코하마도 많은 가족 동반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내 가족과 함께 방문한 40대 남성은 가족들과 외출은 몇 달 만이라고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염 방지 대책으로 좌석과 배치를 변경한 푸드코트를 이용한 카와사키시의 여성은 의자는 약간 줄었지만 집에서는 먹을 수 없는 요리도 있다며 즐겁게 디저트를 먹는 딸을 기쁜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실시 중인 타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의 4개국을 첫 번째로 완화하는 방향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정부 관계자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입국 제한에 현재 기한이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완화의 실시는 여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선 4개국은 모두 감염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 관계자로부터 통행 재개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호주, 뉴질랜드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의 참가국이며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6월이라도 완화를 위한 의견 교환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에는 많은 일본 기업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자국 출국 전에 PCR 검사에서 음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받아 일본에 도착 후 다시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입국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조기 왕래의 재개에 신중하며 두 번째 완화 이유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미국이 중국을 비판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라도 미국 눈치 보느라 빠르게 입국 조치 완화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한국은 확진자 발생하는 동향을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또 완화하지 않겠죠.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위험한 일본에 가려고 하시진 않을 것 같지만 보도를 통해서 보니 교민분들 중에 부득이하게 꼭 왕래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완화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하는 파워 해러스먼트, 일명 파워하라의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개정근로시책 종합추진법이 금일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은 파워하라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사업주에게 행위의 금지와 처벌 방침을 분명히 하고 종업원에게 주지하고 상담체제의 정비 및 문제 발생 후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폭행 등의 신체적 공격이나 큰 소리로 위압적인 질책, 인격을 부정하는 언행 같은 정신적 공격, 무시에 의한 인간관계에서 분리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업원에게 주지 개발 등 10개의 항목을 방지 조치로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기업이 대응을 게을리해도 벌칙 규정은 없지만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면서 이름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으며 중소기업에는 2022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인해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대조직위원회 고문을 맡은 생겐 시치시는 내년까지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가 수습되지 않으면 준비할 수가 없다라며 현재의 올림픽 개최에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선수나 시설의 준비가 일정 기간 필요함을 지적하며 연기에 따른 시설 유지 관리 및 인건비 등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각국이 신종 코로나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현상을 말하고 리먼 쇼크 이상의 경제 위기 때 올림픽을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면 대회 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론을 말하였습니다. 과거 승마 선수로서 도쿄올림픽 목표를 하였고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위원, 일본 올림픽위원회 명예위원도 맡고 있는 그는 사람의 마음을 스포츠계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올림픽 철학을 세워가며 연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자라고 아쉽지만 현실을 마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매해 일본의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로 불꽃놀이 축제가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꽃놀이 축제도 연이어 취소되는 등 여름의 문화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江戸時代に疫病の退散を願って打ち上げられたことが起源とされる花火大会。今年はくしくも感染拡大の影響で中止が各地で相次ぎ、大口である団体からの注文が激減していました。とにかく注文がないですね。団体でやるってお客さんたちはやはりまだ全然先が見えてないので。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의 수습을 바라며 전국의 약 160개의 불꽃업자가 6월 초 각지에서 일제히 폭죽을 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불꽃업자의 젊은 유지 11명이 전국 일제 악역 퇴산 기원 치얼업 불꽃 프로젝트를 어필하였습니다. 해당 불꽃놀이의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치카와 미사토초의 불꽃업자 마루고의 사이키 케이스케 전무는 불꽃으로 코로나 피로를 씻어내며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일시와 장소는 말할 수 없지만 알아차린다면 집에서 하늘을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3호짜리 동전 10발, 4호짜리 동전 10발을 발사하며 첫 번째는 의료 종사자를 독려하기 위해 파란색을 기조로 한 것을 쏘아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진 소식입니다. 6월 1일 6시 2분경 칸토 지방에서 진도 4를 관측하는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지는 이바라키현 북부이며 규모는 매그니튜드 5.3, 진원의 깊이는 약 100km. 이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우려는 없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6월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한 주와 한 달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